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6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12시 50분입니다. 제가 옛날에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가 1993년에 나온 영화라고 합니다. 여기 읽어보면 Jurassic Park is a 1993 American science fiction action film directed by Steven Spielberg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1993년도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이 영화를 다 기억할 텐데요. 이 영화 처음에 나왔을 때 난리 났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가요. 그 광물 호박에서 공룡의 유전자를 발견합니다. 광물 호박에서 공룡의 유전자를 채취해갖고 그 유전자 DNA로 공룡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으로 만들어냅니다. DNA를 가지고 공룡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이 당시에 이 영화가 난리 났었는데요. 이게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그래갖고 이 프로젝트와 같은 시대에 나온 영화입니다. 여기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It started in 1990 and was completed in 2003. 그러니까 1990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2003년에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만 해도 DNA가 있으면 그 DNA로 유기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된 지 20년이 더 지났는데요. 그 20년 동안 유전공학에서 괄목할 만큼 발전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유전자를 다 분석해도 그 분석된 유전자에서 예를 들어 DNA에서 생명체를 아직 못 만들어냅니다. 리차드 도킨즈는 이 DNA는 생명체의 설계도 같은 거라고 믿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 DNA 유전자가 있으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못 만들어냅니다. 왜 DNA로 생명체를 못 만들어내는지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잘 아시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해 보면요, 이 노벨 교수랑 리차드 도킨즈가 대담하는데, 리차드 도킨즈는 DNA가 있으면 생명체를 10만 년 뒤에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 대담에서 노벨 교수가 이 교수님이 왜 DNA가 있어도 생명체를 만들 수 없는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또 최근에 제 채널 이름을 호모 도킨즈에서 호모 라마키안즈로 바꿨는데요. 이 라마키즘은 한국어로 번역해보면요, 라마르크주의 또는 용불용설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생물 시간에 이 용불용설을 배우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배울 때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획득 현실은 유전되지 않음이 밝혀져 현대 진화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좀 더 붙어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식물의 메틸화된 유전자가 그대로 유전되는 것이 후성 유전학을 통해 확인되면서 재조명받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영어로 보면 그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이 노벨 교수와 도킨즈 이 대담을 시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용불용설이 틀렸다고 배웠는데 이 노벨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획득한 형질도 유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 용불용설이 틀렸다는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획득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는 이 대담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일반 물리학에서 전자기학 파트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충 공부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잡기 위해서 전자기학을 훑어본 겁니다. 그때 포인팅 벡터라는 것을 마주쳤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인팅 벡터 식이 이렇게 이쁘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물리학적 의미는 파워 퍼 유닛 에리어, 단위 면적당 전파되는 에너지의 일률입니다. 그러니까 파워입니다. 줄 퍼 세컨드 퍼 미터 스퀘어 또는 왓 퍼 미터 스퀘어, 단위 면적당 에너지의 전달 속도입니다.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전자기파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요. 이거 계산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키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요. 여기 그림을 보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항상 수직으로 움직입니다. 항상 수직으로 발생합니다. 이거는 책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전기장이 Y축 방향으로 나와 있는 거고, 자기장이 Z축 방향으로 나와 있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크로스되는 벡터, 이 벡터를 따라 전자기파가 진행합니다. 문제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크로스 프로덕트, 이 벡터를 계산하는 자체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걸 식으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계산해보면 8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특정 좌표축을 고정해서 이거를 계산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화된 좌표계에서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이 방향 벡터를 구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수식으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구현할 수 있으면, 이 포인팅 벡터, 이 식을 구현할 수 있으면 전자기파의 진행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으로 계산할 때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도 그걸 컴퓨터로 딱 옮기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 많습니다. 제가 앞에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좀 쉬었다가 다시 촬영하는데요. 날짜가 2월 17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새벽 2시 18분입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미분기약,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제가 085 이 동영상에서 ICLine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동영상의 재생 시간이 1시간이 넘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었었는데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 갖고 제가 대충 설명했습니다. 제가 진짜 대충 설명을 했는데 이지호님이 제 동영상을 굉장히 분석을 잘했어요. 여기에 보면 총 8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책에 나온 방법은 마지막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총 8가지가 나오는데 책에 나온 부분은 여기 마지막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000은 벡터의 성분이 모두 0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 평면이 서로 평행해서 만나는 직선이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6가지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에 나온 거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대충 설명을 했는데 이지호님이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잘 분석을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요. 87번 동영상에서 면적분 알고리즘 및 수학적 배경이론 설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1시간이 넘어갑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 갖고 이 정도로만 했고요. 더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88 그린 티오렘 복사하고요.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이 폴더에다가 새로운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텍스트 파일 이름은 potential이라고 이름 짓고요. 위로 올라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088 potential txt 이 텍스트 파일을 엽니다. 제가 여기다 이 PDF를 끌어 놓는데요. 이 책은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 국판이고요. 제임스 스튜어트가 작성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챕터 16 벡터 캘큘러스 16.7 서피스 인티그럴이 수학적 이론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페이지 1191에 가우스 슬로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가우스 슬로우는 어떤 점에 차지 Q가 있을 때 그 차지 Q가 형성하는 전기장을 면적분합니다. 전하 Q가 만드는 전기장을 면적분하게 되면 전하량이 계산됩니다. 이거를 가우스 슬로우라고 하는데요. 이 식을 확장시킨 게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오렘입니다. 이 식은 전자기학 공부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고요. 여기에 Another application of surface integral occurs in the study of heat flow. 열 전도에서 발생하는 면적분의 다른 한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된 내용은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이걸로 열 전도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이거를 천천히 좀 더 읽어보는데요. Suppose the temperature at a point xyz in a body is U of xyz.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점 xyz에서 온도가 U, xyz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heat flow 이렇게 나타내고요. U, xyz은 temperature at a point xyz이고요. Then the heat flow is defined as a vector field F equals negative K gradient U, where K is an experimentally determined constant called conductivity of the substance. heat flow는 벡터 필드 F로 정의된다고 하는데요. F는 네거티브 K, 그레디언트 U 이렇게 정의되고요. 여기서 K는 conductivity of the substance, 물질의 열 전도율이고 이 값은 실험으로 결정되는 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the rate of heat flow across the surface S in a body is given by the surface integral. 여기에서 rate of heat flow 이 값은 surface integral 이렇게 계산되고요. 여기에다가 이 F자리에다가 이거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정리하면 K는 상수이기 때문에 밖으로 뽑아져 나오고요.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설명만으로는 Rate of Heat Flow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은요, 수학책이기 때문에 물리학적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물리학책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세계 최고, 최대의 온라인 참고서를 이용하세요. 이 위키피디아 링크를 누르면 Rate of Heat Flow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정렬하는데요. 이 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he formula for the rate of the heat flow is 이렇게 식이 주어졌는데 이 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설명한 이 F가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Q는 net heat energy transfer로 되어 있고요. T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델타 T는 온도 차입니다. 그리고 델타 S는 거리 차입니다. 뜨거운 곳에서 낮은 곳으로 거리 차고요. K는 thermal conductivity고요. A는 열을 방출하는 면의 단면적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마이너스 부호가 왜 나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minus sign is there. 음수 부호가 있다. Because the rate of heat flow is always negative. Heat flows from the side at higher temperature to the one at lower temperature, not the other way around.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음수 부호가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T가 이게 음수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요. 그래야 양수가 될 거 아닙니까? 델타 X는 X2 빼기 X1인데 X2 빼기 X1은 0보다 크고요. 델타 T가 0보다 작으려면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X1에서의 온도가 X2에서의 온도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델타 T가
음수로 나오고요. 이 음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 보는데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K와 이 K는 같은 값입니다. 같은 값인데 문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소문자, 하나는 대문자로 나타낸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문자 K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에서요, 델타 X분의 델타 T를 3차원으로 확장하게 되면 그레디언트 U가 됩니다.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T를 3차원으로 확장하게 되면 그레디언트 U가 됩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한 번 더 복사해서요, 여기에서 A를 양변에 나눕니다. A를 양변에 나누면요, A가 1로 가고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요, 아래로 가져오고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고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K 그레디언트 U를 이 자리에다 넣습니다. 이렇게요. Q가 1로 들어가고요, 델타 T, 델타 A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식에서 Q와 델타 T는 면적 S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Q를 앞으로 뽑아낼 수 있고요, 이 식에서 이 더블 인티그럴은 1로 들어가고요, ds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식에서 다시 s를 면적분하게 되면 이 전체가 면적이 되고 최종적으로 델타 t분의 델타 q가 되고, 이 식을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요, 이 결과는 이 식과 같아지고 이 식은 다시 이 식과 같아집니다. 이 식에서요, 이 F가 무슨 의미인지 보입니까? 이 식에서 F가 밀도라고 보이면 수학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F는 벡터이고요, 이 식에서 F는 벡터이고 그레디언트 U는 벡터입니다. 그런데요, 이 벡터를 제가 스칼라로 나타냅니다. 이 식에서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좌변은 스칼라식이고요, 우변은 벡터식입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제가 갖다 붙입니다. Q를 여기다 붙여 넣었고요, 델타 T A를 여기다가 붙여 넣었는데요, 이 식은 수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좌변은 벡터식이고요, 우변은 스칼라식입니다. 여기에서요, 단위를 분석해 봅니다. 이 Q는 에너지 차이기 때문에 단위가 줄이고요, 델타 T는 시간 차이기 때문에 단위가 세컨드이고요, A는 면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 제곱이고요. 지금 단위를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위를 분석하는 것을 Dimensional Analysis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줄을 세컨드로 나누면 와트가 되고요, 단위는 미터 제곱이고 이거는 파워 오버 에어리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요, 벡터를 어떻게 스칼라로 보고 이렇게 식을 분석했을까요?
제가 이번 동영상 목표가요, 스칼라를 벡터로 보고 벡터를 스칼라로 보는 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동영상 시작 부분에서 포인팅 벡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포인팅 벡터는 에너지 트랜스퍼 per unit area per unit time, 다른 말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의 전달입니다. 당연히 전자기파 에너지의 전달이고요. 단위가 watt per meter square입니다. watt per meter square. 이 문제는 히트 플로우에 대한 얘기지만 단위가 같다는 뜻은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기파에서 에너지 전달을 포인팅 벡터로 나타내고요. 열전도에서 히트 트랜스퍼를 이 책에서 히트 플로우라는 의미에서 F를 썼는데, 이 F의 단위가 watt per meter square,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포인팅 벡터와 의미가 같습니다. 포인팅 벡터는 전자기파의 에너지 전달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히트 플로우 F는 열 에너지의 전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수식을 설명할 때요, 델타 X분의 델타 T를 그레디언트 벡터로 치환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요, 제가 무슨 짓을 했나 그러면 델타 U분의 델타 X를 그레디언트 U로 대치시켰습니다. 이 식을요, 수학적인 엄밀도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U는 벡터 퀀터티이고요, 벡터량이고, 델타 X분의 델타 U는 스칼라 양입니다. 스칼라 양을 어떻게 벡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 동영상에서 왜 그게 성립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식을 저는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델타 S분의 델타 U로 나타낼 거고요. 이 식에서 델타 U는 이 그레디언트 U에다가 이 델타 S를 곱해서 이렇게 나타낼 거고요. 이 식은 이렇게나 기술합니다. 다트가 들어가고요, T가 들어갑니다. 이 식은 다시요, du, ds로 바뀌고요. 이 식은 다시요, 이 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스칼라와 벡터를 같이 뒀는데요, 여기서 확장을 해서 이 식을 뽑아냈습니다. 이 식을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K는 운동 에너지고요, U는 포텐셜 에너지고, M은 상수이고요,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이거를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식입니다. 물리학 교과서 책에 보면요, 델타 K 더하기 델타 U, 이 왼쪽 식은 미분의 개념이고요, 역학적 에너지 M은 상수입니다. 이 상수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어쨌든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수이기 때문에요. 이 식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이 식에서 말도 안 되는 식을 유도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식이 이런 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칼라식으로 벡터식을 뽑아냅니다. 물리학 교과서에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갖고 이 식은 나오는데요, 이러한 식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식은 제가 유도를 했거든요. 여기서 0은 스칼라 0이고요, 숫자 0이고, 여기서 0은 0벡터를 나타냅니다. 이제 이 문서는 닫고요, 이 책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요,
이 버튼을 누르고 챕터 16 섹션 16.3 여기에 보면 The Fundamental Theorem of Line Integrals가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Fundamental Theorem of Line Integrals 이 식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 Conservation of Energy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This is called the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 and it is the reason the vector field is called conservative. 이 부분 설명이 잘못되었어요. 오늘 제 설명을 잘 듣고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시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책에서도요.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와 Conservation of Energy 차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까요? Conservation of Energy와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비슷한 개념이 아닙니다. 고전역학 전체가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전자기파의 발생도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엄청 달라요. 이런 굉장히 훌륭한 수학책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맞는데요. 그 수학적인 현상을 물리적으로 올바르게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수학책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전기장이 포텐셜 함수에다가 그레디언트를 갖다 때리고 이 앞에 왜 음수 부호가 붙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이 식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음수 부호가 붙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가입니다. 제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왜 전기 포텐셜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했을 때 음수를 붙어야 전기장이 되고 이렇게 음수가 붙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기초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초지식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포지션 벡터 R을 나타냈습니다. R은 X of T, Y of T, Z of T 시간의 함수 3개로 구성된 포지션 벡터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용한 이 벡터 T는요. 이런 식으로 정의됩니다. 이 벡터 R을 S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이 S가 뭔지는 금방 아시게 됩니다. 분모와 분자에다가 DT로 나눕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DT로 나눴고요. 이 식은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절대값 하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dr, dt를 분모에다 절대값 붙인 거고 딱 보면 아시겠지만 t는 유니트, 탄젠트, 벡터입니다. 이 두 식을 비교해 보면요. 이거를 복사해서 아래로 갖다 놓고요. 여기서 포지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이고요. 이 속도의 크기를 속력 V로 나타냅니다. 여기 공백을 하나 지우고요. 이 식에서 ds는 속도의 절대값에다 dt를 곱한 거고요. v dt이고 이 식에서 양변에다가 인티그럴을 붙입니다. 양변에다 인티그럴을 붙이면 s가 나오고요. 이 적분에서 상한을 t로 나타내고요. 이 글자를 좀 키워보면 적분의 상한이 t이고요. 적분의 하한이 0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여기서 이 t는 타우로 나타내고요. v를 타우의 함수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s는요. t의 함수가 됩니다. 글자를 좀 줄이고요. 이 s를 아크랭스라고 부릅니다. 이 아크랭스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t를요, 이 아크랭스 ds로 미분하면요, 카파 n이 되고요. 이 n을 프린서플, 유니트, 노멀,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b는 t 타임즈 n으로 나타내고요. 이 벡터 b를 바이노멀 벡터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이 정도면 설명하는데 충분합니다. 제가 식을 하나 빼먹었는데요. 이 식에서 ds를 왼편으로 보내면 dr은 t ds가 되고요. 이 식은 v dt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v는 dt over dr이기 때문에 dt를 양변에 곱해주면 dr은 v dt가 되고, 알고리즘에서 내부적으로 계산할 때는요, tds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vdt를 사용합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여기에 p라는 스칼라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스칼라 필드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d, p, 이 dp를 ds로 미분합니다. 이때 체인 룰을 이용합니다. 파셜 x분의 dp 파셜 x가 일로 올라가고 ds가 여기 옵니다. 더하기, 이번에는 체인 룰에 따라 y로 미분합니다. y로 미분하면 이런 식이 되고요. 이게 3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z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식에서 이렇게 두 개의 벡터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 i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j 더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p k 다트 ds분의 dx i ds분의 dy j ds분의 dz k, 이 두 벡터를 다트 프로덕트 시켜보면 이 스칼라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그레디언트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레디언트 p가 이 벡터이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식에서 양변에 ds를 곱하면요, 이런 식이 됩니다. 이 식은 다시 이런 식이 됩니다. 이 식에서 dr은 이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구했고요. 이 식에서 dr 자리에다가 tds로 대체합니다. 우리가 여기 위에서요, 이 식을 설명했습니다. 이 식은 이 식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대입하면요, 이 식은 tds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dp는 그레디언트 p 다트 tds가 되고요. 양변을 s로 나눕니다. 그러면 dp는 ds로 나누고 오른쪽 식은 그레디언트 p 다트 t가 됩니다. 그레디언트 p는 벡터고요. 벡터에다가 유니트 탄젠트 벡터를 곱해서 다트 프로덕트 시켜서 이 결과는 왼쪽 식과 같습니다. 이 식을요, 몇 시간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이 식을 몇 시간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면요, 이런 게 보입니다. 다트 t를
날려버립니다. 이 결과로 생성되는 식은 dp는 그레디언트 phi ds로 보이고요. 이 식은 다시 델타 phi 델타 s로 보이고요. 이 식은 다시 델타 k는 그레디언트 k ds로 보이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 식을요 아래로 가져옵니다. 여기다 갖다 놓고 보면 이 식이 이렇게 보입니다. 델타 K 자리에다가 그레디언트 델타 S가 들어가고요. 델타 U 자리에다가 그레디언트 U가 보이고요. 이 식은 그레디언트 K 더하기 그레디언트 U S가 보이고요. 이 S는 0이 될 수 없고요. 따라서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식이 이렇게 벡터식으로 보입니다. 이 식에서 그레디언트 K는 그레디언트 U를 오른쪽으로 이양하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 식은 잠시 후에 다시 사용할 겁니다. 디마케이션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dp 이 식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양변에다가 인티그럴을 때립니다. 이거를 곡선 C에 대해서 적분하고요. 곡선 C는 P에서 Q로 이동하는 곡선입니다. 오른쪽은 P 끝에 값 Q에서 시작값 P를 뺀 거고요.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거꾸로 써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이 그 유명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for Line Integral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의 의미하는 바는요 어떤 스칼라 필드 P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트 dr로 선적분할 경우에 이 곡선 C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P가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Q로 가더라도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점에 관계없이 시작점과 끝점에 의해 적분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패스 인디펜던스라고 부릅니다. 곡선 C의 경로에 관계없이 중간값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for Line Integral입니다. 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for Line Integral은요 고전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벡터 필드가 주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 함수가 주어졌는데 그 벡터 함수에서 만약에 어떤 스칼라 함수를 찾을 수 있다면요. 그 스칼라 함수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했을 때 이 벡터를 계산할 수 있다면요. 이런 벡터 F를 컨설버티브 벡터 필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컨설버티브이고요. 이 식에다가 그레디언트 P 자리에다가 F를 빵 때리면 이 벡터 F는 곡선 커브의 끝점과 시작점에 의해 이 선적분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잘 살펴보면요. F가 포스라고 하면 힘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워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컨서버티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이 식을 아래로 가져옵니다. 여기다 붙여 넣었고요. 이 식에서 K는 키네틱 에너지라 부르고요. 우리말로는 운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운동 에너지를 기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익히 배워오던 2분의 1 m v의 제곱 이런 형태가 있고요. 이거를 다르게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p의 제곱 나누기 m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p는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회전 운동에서는 이 식을요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고요. i는 세컨드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앵귤러 벨로시티 각속도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더 많은 식이 있습니다. 혹자는 수학 공부할 때, 물리학 공부할 때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옛날에 알던 어떤 고대 수학과 출신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학과에 온 이유는 안 외워도 된다고 생각해서 외우는 게 진짜 싫어서 수학과에 왔더니 수학 시험 볼 때마다 맨날 정의를 외워라 그런다고 그렇게 투덜거린 적이 있었는데요. 수학을 공부하든 물리학을 공부하든 맨날 외울 거는 외워야 합니다. 맨날 한 가지만 공부하면 안 외워도 되겠지만요. 우리처럼 컴퓨터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물리학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외우면 잊어버립니다. 이 식은 꼭 외우세요. 가속도, 거리차, 속력, 속력차. 이 식은 반드시 외우세요. 가속도, 거리차, 속력, 속력차. 가속도, 거리차, 속력, 속력차. 이 식을 유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유도하는 것은 진짜 단순합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친절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유도하는지 여기에 붙여 넣었고요. 이걸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가속도, 거리차, 속력, 속력차. 가속도, 거리차, 속력, 속력차.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거꾸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유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맨날 쓰면 안 잊어버리겠지만 저처럼 또는 여러분처럼 수학도 공부하다 물리학도 공부하다 컴퓨터도 공부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걸 외워야 안 잊어버립니다. 가속도, 거리차, 속력, 속력차. 가속도, 거리차, 속력, 속력차. 외우시도록 하고요. 이 식에서 여기다 붙여 넣었고요. 제가 앞에 식에서 이 부분을 복사해 오고요. 여기에 참고하시라고 붙여 넣었습니다. 이 식을 미분합니다. 그러면 델타 K 오버 델타 S는 그레디언트 K고요. 이 식을 거꾸로 나타내면 그레디언트 K는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 다시요. 이 식을 ds, d 이 식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ds 오버 dk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체인 룰을 사용합니다. 체인 룰이 뭐냐 그러면 dv, d 이 식을 1위로 가져오고요. 여기다가 dv가 상쇄되어야 하니까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에 ds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 식을 v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m, v가 되고요. 위의 식에서 dv분의 ds는 a분의 v입니다. 이거를 뒤집어 엎으면 v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ds분의 dv는 v분의 a가 되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 m, a가 되고요. 그레디언트 k는 ma고요. ma는 힘입니다. 포스. 제가 앞에서 물리학 교과서에는 델타 K 더하기 델타 U는 0이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식에서 벡터 형태인 그레디언트 K, 그레디언트 U, 0벡터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식에서 그레디언트 K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U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레디언트 K는 F가 되고 이 F는 potential energy U를 그레디언트 치에서 음수를 붙여야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이 식이 성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쿨온 법칙에서 F는 K, R의 제곱, Q, Q, R 이런 식으로 정의되고요. 이 R은 유니트 벡터입니다. 이 식의 의미하는 바는요. 전하 Q가 거리 R에서 전하 Q에 작용하는 힘이 F라는 뜻입니다. 이 식에서 QE이고요. 이 E는 전기장이고 식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 식에서 이 F는 힘이기 때문에요. 그레디언트 U가 되어야 하고 이 식에서 양변을 Q로 나누면요. E는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V는 Q분의 U이고요. U는 Electric Potential Energy고요. V는 Electric Potential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Q분의 U 자리에다가 이 식에서 V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음수 부호는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나온 음수 부호입니다. 이 음수 부호를 임의로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나온 음수 부호입니다. 심지어는 물리학 책에서도요. 이 음수 부호를 편의상 붙였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 많아요. 물리학 책에서조차 이 음수 부호를 편의상 붙였다고 설명하는 책이 많다고요. 편의상 붙인 게 아니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나온 음수 부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수학책에서 이 음수 부호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 책으로 돌아가 갖고 1151 이 책을 읽어보면요. Now, let's further assume that F is a conservative force field. F가 보존 역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That is, we can write F equals gradient F. 여기까지는 맞아요. 어떤 벡터 F에 대해서 스칼라 함수가 존재하고 그 스칼라 함수에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패스 인디펜던스가 참이되고 그런 힘을 컨설버티브 포스 필드라고 하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틀린 부분은 이 부분부터예요. In physics, the potential energy of an object at the point is defined as P 해놓고 갑자기 이 F에다가 스칼라 함수 F에다가 음수부호를 붙였어요. 이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So we have F equals negative gradient P. 왜 F에다가 음수부호를 붙였는데 potential energy 함수에다가 음수를 갑자기 붙여버립니까? This is called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른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모든 경우에 다 성립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에너지 보존 법칙은 모두 성립이 돼요. And it is the reason the vector field is called conservative. 에너지 보존 법칙과 conservative의 관계는 없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될 때 conservative 보존 역장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모든 수학책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